눈빛이 다르잖아. 나 고소질 할 거거더라. 그래서 탁 들어가서 태어나줘야지. 보너스지가 아니에요? 그 엄청 나라의 심장부를 맡기는 건데? 네, 이거 오늘 방송 끝까지 할 수 있으려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좀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놀센 나라입니다. 놀센 안녕. 네, 오늘도 또 우리 예쁜 게스트 언니와 함께 하는데 언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자격 김정아입니다. 우와. 저! 갑자기 공기에 쩔었어.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조금 놀랐네요.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김정아 언니의 탈북 스토리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러면 탈북을 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아직 군기 안 빠진 것 같아요. 전 6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2009년에 왔어요. 정말요? 응, 그래서 올해 2021년이니까 12년 차.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여군, 뭐 군간 이러면 조금 살기 다 부유한 줄 알았거든요. 왜 집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탈북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말이 안 나와요? 북한에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왜냐면 저는 왜냐면 집을 무조건 배송받는 건 최대한 네네. 여성 군인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돼. 왜? 결혼 미혼이니까. 아. 결혼을 한 남성 장교들. 군사복무 최대한 어느 정도 여단급, 군단급 이 순위에 따라서 그게 배정이 돼. 아, 그러면 진짜요? 그 아래 하단이 북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여단 군단급은 상위층이겠지? 그럼 그 아래 하단위는 거의 그 수준의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고 오마이갓. 생각하면 돼. 시내에서 지금 이 친구들이 보는 군인들은 맞아. 그러한 군단급, 여단급, 사단급의 장교들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니는 북한에 있을 때 여군이면 별이 몇 줄에 몇 알이었어요? 한 줄에 두 알. 오, 중위. 첫째로 왜 탈북했는지 그걸 첫째로 말한다면 네네. 나는 북한에서 17살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 그리고 군사대학 1년 장교생활 3년 그래서 중위를 제대되면서 부대에서 제대명령서를 떨궜는데 부대에서 네네. 나를 놔두지 않고 다시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을 주면서 보위부 정보요원으로 일했어. 와,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보너스직인데? 보너스직 아니에요? 그 엄청 나라의 심장부를 맡기는 건데? 네, 이거 오늘 방송 끝까지 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정보요원까지 했는데 문제는 네네. 거의 정보요원까지 내가 한 3년을 거기서 일하다가 그 무기 관리라는 게 어렵죠. 1년 365날 내 눈앞에 실탄, 폭탄, 포탄 모든 게 대량으로 있고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내가 원래는 몰랐는데 한국 와서 국정원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위치를 상당히 국정원이 예민하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 정도면 사료원식 날아가는 폭탄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킨 거예요. 오, 대단한 거였네요.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게 이게 심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힘들죠.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해서부터 나는 군복 벗을 때까지 잠을 거지 못했어. 10년을. 그러다니까 이게 내가 진짜 미치겠더라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그걸 3년 버티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고 결국은 사내연애를 해가지고 결혼 갔다 이러고 도망을 친 거지 거기서. 오, 진짜?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결혼하면? 거기에서 북한 신랑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왔네요. 이래가지고 나와서 시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결혼 생활 때부터 내 풍파가 시작된 거지. 아, 진짜? 그러면 거기 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일단 생활고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 오. 근데 군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그 부대에서 대주는 그런 부분이 이러지. 내 개인적으로 직접 식량을 구입하고 이런 게 결혼 생활이 지금 처음 시작된 거야. 언니가 이제 가정을 다 그렇지, 먹여 그렇지.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문덕에 갔을 때 나는 제대 군간의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나 그래도 내 경력이 워낙 일반 사람의 경력이 아니고 그쵸. 거의 뭐 정보 요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나 작업반에서 많이 돌봐줬어. 그 돌봐준 게 딱 1년밖에 안 돼. 그럼 1년이 지나서부터 생활고가 겪기 시작했고 북한 남편하고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고 오, 애기. 북한 안에서. 근데 네네네. 첫 번째 애 같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태어나서 애가 네네네.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두 번째 애 임신됐을 때 집안의 생활고 문제 때문에 그 남편이 나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폭행을 당하면서 내가 조산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조산한 애가 끝내 10달 못 넘기고 애가 죽었어. 애가 죽으니까 여자로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 찢어지죠, 가슴이. 내 배 10달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둘째치고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지. 개새끼죠, 이제 완전. 근데 문제는 그 이혼해야죠. 이혼이 문제가 아닌 거지. 애가 차라리 그 죽은 애가 하나였으면 진짜
진짜 칼처럼 자르고 나왔지.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가 더 있었잖아. 첫 번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정말 이상한 짓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음. 손에 누가 보이냐면 그 아이 얼굴이 보이는 거야. 아, 그러면 엄마로서 나라씨도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로서는 내가 내 인생보다도 내 자식의 인생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결정은 다 나 자신은 포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북한 딸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깨야겠구나. 나한테는 낳아준 부모도 몰라 내가 북한에서. 그리고 입양이 두 번 되다 나니까 내가 내 뿌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딸이 나처럼 그렇게 뿌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라게 하고 싶진 않거든. 아, 그쵸. 그건 모든 엄마들 다 똑같은 심정이죠. 엄마의 인생이 불행하면 최소한의 내 딸이 내 불행한 내 인생은 담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아. 결국은 거기서 내가 내 딸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고향 청진에 왔는데 네. 거기 때까지는 내가 탈북을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청진까지 왔는데 나를 두 번째로 강제 입양하고 김정일이 감사문까지 받았던 양아버지가 그때 당시 구군단 김책사단 정치원했어. 오, 엄청 그래도 빽 이렇게. 그 사람 전화 한 통이면 그 고주 이동에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그쵸. 알잖아. 안 되죠. 돈을 들여도. 근데 돈 한 푼 없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재간이 있냐고. 첫째로 이혼 수속에, 거주 이전 수속에, 그다음에 당적 이동까지. 이야, 다인 거예요. 청진으로. 못하고 청진으로 무작정 들어갔지. 아. 들어가서 양아버지 보고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 요구를 거절을 한 거지. 그래서 아 당신은 철저하게 나를 입양한 것이 그냥 자기 그냥 이 자기 낯내리려고. 출세 발판으로 나를 이용을 했구나. 이거 마지막으로 탁 돌면서 야. 탈북을 할 당시 오직 내가 그 사람은 당시 권력을 진 장성 장군이요. 그쵸. 북한의 그러면 왕별인 누구도, 거지.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못 건드려.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길은 뭐야? 북한은 정치일권, 당일권들이 가장 치명적인 어점. 바지벗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쩜 남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탈북해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의 출신 이력의 모든 것을 금이 가게 하는 내가 거지. 그냥 완벽하게 깨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큰 평타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를 배척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당신 기어이 후회하게 만든다. 이래서 결국은 내가 탈북했지. 언니 대박이네. 근데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중국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2년 바로 9개월 온 거예요? 동안. 아니지, 인신매매로 넘어가야지. 아유.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넘어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인신매매였지. 중국을 넘어갈 때 내 뱃속에 북한 남편 아이가 있는 거 모르고 넘어간 거지. 뭐 셋째가 그럼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에 있는 딸인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 얘네가 거기에서 이 중국 가족들이 내 신원을 다 부르는 걸 통역을 해주니까 그 짓을 다 하란 거야. 그러니까 아,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를 잘못 놔두게 되면 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애구나. 이러고 아, 그치. 집안의 모든 전화 아무것도 없게 하고 난 딱 대문 안에서 살았어. 그리고 시상 어찌다 안 보내주게 되면 막 그 다음에는 지랄 발광을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언니 성격이 가만 안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달아나.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겠네요. 네, 와.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2008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네네. 기사가 뜨기 시작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중국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김정일이 지금 막 중국 온다. 온다. 그럼 위험하지. 그 말을 딱 듣고 그 전에 우리 마을에서 살던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김정일이나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가 오면 대검거 그쵸. 소송이 일어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식공학까지 등록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거 가야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나올 때 부럽고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나하고 말이 통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연길밖에 없잖아.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뛰쳐나와서 연길까지 가서 연길에 가서 증명서 하나도 없지. 조선족들 어떻게 가요, 보는 게 그러면? 눈빛이 다르잖아. 나 고사질 할 거거더라. 그래서 딱 들어가서 태어나서겠죠.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표 다 있잖아. 여권이 뭐이고 지금 짐을 통째로 잊어먹었다고. 아, 너무 진짜 아무래도 능청스러운데? 재수가 없으니까 점쟁이 좀 불러달라고. 그 다음에 점쟁이가 딱 왔는데 점쟁이는 한눈에 보고 내가 탈북자를 딱 하는 거야. 와우. 근데 숙소집 주인도 어느 정도 눈치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100원을 딱 더블로 딱 주면서 딱 한마디 했어. 내가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겠다. 한국으로 가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랬더니 아는 데 있으면 연결해달라 했더니 자기는 아는 데 하나도 없대. 그리고 탈북민을 이렇게 만나기는 자기는 처음이래. 너무 그래도 고마웠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고사실은 안 하고 식물 안 했으면 일단 나보고 감사하죠. 그러더라고. 청도에 가면 널리고 센 게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도 가면 안전하고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밤 연길에서 자지 말고 밤에 어디 나가면 무슨 차가 청도로 직행으로 가는 게 있다. 그래서 청도 고맙다, 글자도 진짜. 알려주더라고. 그리고 그걸 타고 밤길 그게 직행 버스니까 그걸 타고 가. 청도까지 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타고 오는데 오다가 또 무조건 버스들 다 탑승해서 경찰도 신원 검사하잖아. 그때가 제일 위험하네요, 그러면. 야,
그때 앉은 자리에서 저 딱 5분이었는데 네네. 땀이 어느 정도로 흘린 다음에 땀이 쫙 식은 야. 땀 흘려서 진짜 팬티까지 다 젖었어. 이제 잡히면 죽는 거니까. 신발을 신었는데 양말에서 마지막에 버스가 출발할 때 내 양말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야, 그 정도로. 그게 3월 초였거든. 야, 3월 초에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추웠잖아. 추웠는데 이 몸에 땀이 너무 흘러가지고 꽁안이 진짜 내 앞에까지 왔는데 버스 운전수가 다시 꽁안 부른 거야. 부르면서 담배 뇌물을 주면서 그만하자고 가자고 우리도 바쁜 길인데 너네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버스 운전수가 내가 탈북민이니까 알고 막아준 거야. 진짜 그 운전 기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 은인이었네요. 물론 중국에서 학대받고 중국에서 못된 일 당한 탈북민들 상당히 많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어느 세상이나 어느 나라나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그렇게 한두 분씩 음. 없었다면 우리 탈북민들 못 정말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도 가서 길바닥에서 진짜 미친년 취급을 받은 거지. 거기서는 진짜로 진짜? 리얼로. 왜요? 어쨌는데요?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좀 보내주세요. 한국말 하는 사람 길바닥 가는 사람 다 붙잡았어. 와, 그치. 진짜 길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었어. 가만 보니까 나중에 배고픈 거야. 보니까 내가 아침이다.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내가 그리고 돌아다닌 거지. 엄마야.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일단 밥은 먹고 보자.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순댓국집 잊혀져. 그 순댓국집 들어갔는데 내 앞에서 서울 사람이 서울에다 전화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앉았어. 이 사람 전화가 너무 놀라서 잠깐만 끊어봐 이러면서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 나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식당 주인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고당한다고 어머, 또 감사하다. 밖에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먹고 나오라고. 야. 내가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자기도 조금 앉아있다 나가겠다. 그래도- 그분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연결해줬고 중국 정글이 맞아. 있잖아. 거기 어머서 나는 태국으로. 그 정글을 넘은 게 내가 아무리 군 출신이라도 진짜 솜털이 일어선다는 소리를 내가 그때 처음 진짜요? 느꼈거든. 밤에 그 늑대 울음소리를 난 리얼로 그때 야, 들었댔어. 전 정글은 안 넘어봤어요. 난 정글 넘어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악어가 맞아요. 야, 너무 진짜 그거 감동했었다. 맛있었어.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 모아서 팩트로 해서 야,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그러면 언니 그렇게 또 힘들게 이렇게 또 자식들도 아직 남겨둔 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의 내 삶의 목표는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에 있는 그 아이들 함께 사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최대 목표지. 언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앞으로 저희 정아 언니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언니가 유튜브 채널을 하세요. 뭐죠, 채널? 탈북요원장격 김정아 TV입니다. 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밑에 채널 이제 고정 달아둘 테니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